마고 각하가 아니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어디로지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건운라이트 클럽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예예. 자 9월입니다 벌써. 네. 아이고 이렇게 이거 올해도 방송이 올라올 때쯤 되면 9월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아직 8월에 살고 있습니까? 네, 8월인 줄 알았습니다. 낮 기온이 30도였어요. 그런데 엊그저께 엄청난 비가 왔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어떤 경험을 했냐면요. 비가 통상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옆으로 오더라고요. 비가. 네. 커브.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었으면은 비가 옆으로 오는지. 네. 정말 특이한 호우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이제 성산대교를 건너고 있었는데 음, 정확하게 40도 정도로 음. 비가 이렇게 이 앞에 창을 차 창을 때리는 그 공포드만요 그게 예. 진짜 네. 부딪히는 정도가 아니라 때리는. 때리는. 그 와이퍼를 3단으로 켜고 갔는데도 앞이 안 보였습니다. 네. 저는 뭐 어디 시골길 같은 데 가는데 진짜 파도가 치더라고요. 그래요. 장기동. 그래서 장기동. 네? 장기동은 아니고 다른 데였는데 그래요? 장기동은 의외로 배수가 잘 됩니다. 그래요. 네. 그 앞에 경인 누나가 있기 때문에. 네, 경인 누나가 있어서. 그 경인 누나를 통해서 또 출퇴근합니까? 정동지 집 앞에 네. 고래가 왔어요.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용민 닷컴에서 산 에어프라이어로. 네, 고래가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훌륭합니다. 김용민닷컴에 없는 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고래를 어떻게 집 앞으로 찾아온 고래를. 그렇습니다. 그 동네는 아주 천혜의 뭐랄까요? 동물의 왕국입니다. 네. 동물의 왕국. 저기 아침에 일어나면은 문을 여는데 말이죠. 그 앞에서 곰이 자고 있어요. 야야야 일어나. 제가 어제 술을 먹어서. 네, 곰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요. 집안에 들어온 그 아기 고양이를 잘 키웠더니 나중 호랑이가 돼. 그래요. 네. 예. 장기동에 사시는 우리 정상근 동지. 어디 산다고 그랬죠? 우리 민동기 동지는? 저는 고척동 삽니다. 고척동. 네. 그래요. 고척동. 저는 야구공 날아다니는 거기. 고척 돔이 보이는 고척동. 네. 그래요. 그 유리창 몇 장 깨졌어요. 야구공이 날아와서 아니, 그게 아니라 동부장인데. 부싸움 하다가. 또 야옹 먹고 또. 지난주 야왕 광고 때문에 네. 세상에 축하할 일이 생겼습니다. 새 집에서 임신을 했습니다. 감당 못하러 이거 뭐래. 그렇습니다. 이게 속도도 빨라요. 네. 한 6개월 만에 출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왕입니다. 아이가 너무 커져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야왕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또 여러분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용민닷컴. 네, 거기서 지금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요즘 저출산이란 말을 쓰지 않더군요. 맞아요. 저출생. 저출생. 네. 예. 왜냐면 저출산하면은 왠지 그 아이를 네. 낳아야 하는 그런 의무가 여성에게 다 그렇죠. 전가되는 듯. 네. 그렇기 때문에 저출생으로. 저출생 문제가 야왕을 통해 다 해결됩니다. 네. 네. 왜 웃어요? 예? 어? 아니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네. 야왕 드시더니 어떻게 됐어요? 저는 야왕을 이렇게 먹었는데 음. 약간 각성 효과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니까 피로가 좀 회복이 되고 보통 한 5시쯤 오후 5시쯤 되면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없어집니다. 세상에. 네. 이것만 해도 뭐 벌써. 예. 다만 이제 이게 사람마다 조금 체질에 따라 다른 게 네. 지난번에 이제 김용민 PD처럼 네. 먹고 네. 왜 그걸 잡고 있어요? 먹을 거 되게 소중해서. 네. 사이다가 엎어질까봐. 네. 뭐 이런 네. 거는 저에게 나타나지 않았고 그래요? 굉장히 피곤이 회복되는 그런 거 있었습니다. 네. 5시, 6시 때 피곤하다. 저녁에. 네. 그거를 극복하는 식품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거는 사실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렇죠. 열쇠입니다. 왜냐면 그 사람이 굉장히 피곤한데 그런 게 완전히 없어졌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저번 주에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두 분이 먼저 가시고 제가 맨 마지막에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예. 맨 마지막에 나갈 때 여기 그 대마시안 음. 여기 선생님께서 네. 이거 야왕 혹시 가져가실래요? 나 물어보시길래 네. 제가 자신 있게 예. 괜찮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 두 분은 다 가져가시더라고요. 이 나이 대박. 예. 네, 그렇군요. 아파트나 네네. 이렇게 오피스텔 같이 공동주택에서 층간 소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통상 층간 소음 문제가 아랫집이 윗집에다가 항의하는 그렇죠. 그런 구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나 저는 윗집에서 민원을 받았습니다. 야왕을 먹었다가 저번 주에 19금 걸린 거 아니에요? 되게 조회수가 되게 낮더라고. 안 그래도 조회수 낮은데 이거 어휴 19금으로 하면 됩니다. 저는 로켓이 발사된 줄 알았어요. 아이 나참 네. 너무 민망해서 아주 굉장히 윗분들한테 네. 815에 정말 미안했습니다. 네. 예. 북한도 ICBM을 폐기했는데. 아니 그래서 저기 가가지고 광명역에 가서 주웠어요. 예. 네. 뚫고 나가는 바람에. 네, 아니 오늘 예. 오늘 야왕 광고는 없던데. 야옹은 뭐 없습니다. 예, 자, 이거 칠성사이다인데, 네.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PPL을 뭐 주문 들어온 것만 하지 않고 네. 콕 찍어서 네. 이 업체 해라. 소개해 줄 테니까 그 통장 번호를 또 보내줄 거예요. 문자. 네. 그래서 입금하라 이런 식으로. 예전에 조선일보가 썼던 방식. 그래요. 조선일보가 네. 이렇게 요청하지도 않은 광고를 싣고는 그 업체에다가 청구서를 보내는 네. 그런 아니었나? 맞던 걸로 기억하는데. 예, 거의 그랬었어요. 네. 거의 모든 언론이 다 그랬습니다. 그 대포 광고. 대표 광고 좀, 대단했죠. 네, 좀 심했던 경우가 있었죠.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그 한 15면 하단에 계약이 됐어. 네. 그때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저희가 사정이 어려워져가지고 광고 해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단 말이지. 네. 그러면 빈칸으로 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 업체나 연락해가지고 좀 하라고. 근데 통상 몇백만 원 해야 할 광고인데 네. 아니 갑자기 그 펑크가 나면은 몇백만 원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못 봤죠. 그래서 어떤 출판사 같은 경우 20만 원 내고 네. 하단 광고를 그냥 오. 했다는. 요즘은 그런 것도 흔히 말하는 대포 광고도 음. 잘 안 돼가지고 네. 왜냐면 그게 실리면은 다른 그 그렇죠. 경쟁 언론에서 예. 전화하거든요. 네. 아니 그 신문사만 광고하고 우리는 안 할 겁니까? 네. 이러면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예. 이제 이런 것도 잘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신문 광고하시는 분들은 음. 요즘은 거의 출판이나 예. 책 이런 제조 광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려 했던 광고가 만약에 급하게 빠졌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출판사 네. 거기를 이제 딱 씹는 네. 이런 이제 대비책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그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뭐 이름만 대면 알만한 네. 진보 언론, 네. 이 진보 언론에다가 자금 여력이 있는 그런 기업들이 광고를 싣지는 않는 대신 돈만 보내겠다. 돈만 보내겠다. 그러니까 우리 광고 싣지 말고 돈만 받아라. 네. 뭐 그렇게 제안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렇죠. 또 진보 인터넷 언론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실어주되 새벽 2시부터 2시 1분까지만 노출해라. 아니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 그러니까 무슨 협찬이라든가 이런 그 행사나 이벤트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기업들이 이렇게 물품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네. 이제 돈으로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네. 보통 그렇게 하면은 뭐 일정 정도 그 행사나 이벤트에 배너 광고를 노출을 시키거든요. 네. 근데 전제 조건이 그겁니다. 예. 줄 테니 제발 노출하지 말아라. 그래요. 자, 이제 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말이죠. 네. 자, 롯데 칠성사이다. 로어 슈거. 로우 슈거. 이게 예. 한 40% 칼로리 네. 다운. 네. 롯데 칠성사이다. 예, 저희한테 광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한번 저희가 연락을 했더니 네. 회장님이 14년 네. 그렇습니다. 안에 들어가 계셔서. 4년형을 받으셔가지고 심기가 요즘 불편합니다. 내가 불편해서 제가 하여간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예. 자, 하여간 여러분 광고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신청 번호
이렇게 자막에 나왔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오늘의 우리의 핵심 컨텐츠 광고로 그렇습니다. 광고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자, 디아페 비누가 또 나왔습니다. 예. 디아페 비누. 이게 말이죠. 최근에 이제 구매 후기를 올린 분이 있는데요. 관훈 라이트 클럽에서 김용민 씨가 너무 좋다고 화풍을 떨어서 사봤는데 정말 좋습니다. 샤워까지 하려다 보니 너무 해픈 게 단점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이 비누를 네. 써서 해프게 쓴다 이런 얘기겠죠. 금방 그렇죠. 갈아 없어진다. 아이고 이런 말씀인 것 세상에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비누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허풍을 떨지 않습니다. 허풍 떨지 않는다고요? 태풍을 떨 뿐. 네. 아까 광명역에서 뭘 쏘았다지? 태풍을 네. 떨 뿐입니다. 예, 자 그래서 성장기 학생들 지루성 피부염으로 이게 비듬, 그렇죠. 비듬을 많이 호소합니다. 네. 이거 머리 감으면 돼요. 네. 비누로 머리 감을 수가 있느냐? 예, 디아페 비누는 감을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비듬이 많이 개선됐다는 그런 구매 후기가 있고요. 아기들 그 태열 때문에 네. 가려움증 그거 경험해 보셨을 거 아니야. 그렇죠. 태열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특히 여름에. 예. 근데 아기 피부에는 아무거나 쓸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죠. 이 디아페 비누는 쓸 수 있다. 디아페 그러잖아요. 비누는 쓸 수 네.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리고 또 연세 드신 분들 중에 건조한 피부 때문에 가려움증과 각질이 떨어져 가지고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 대부분 완화됐습니다. 아 가려움증 그거 정말 감당 못 하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가 이걸 쓰고 입대하겠다고 경무청에 연락을 했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네. 예. 정치하시려면 입대하셔야죠. 군 문제 때 해결하고 오셔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기 기무사에서 계엄령 문건 만들었을 때 소외당하지 않았습니까? 군대도 안 갔다 왔다고. 그런 차별을 당했어야 되겠습니까? 네. 디아페 비누가 해결해 드립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요. 자, 디아페 비누의 특징. 네, 정제된 유황을 원료로 합니다. 유황의 그 살균 효과. 네. 죽여줍니다.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모낭충, 여드름 등에 효과적이고요. 디아페 비누를 이용해서 이렇게 샤워를 하면은 유황 온천에 다녀온 듯 피부가 보들보들해집니다. 그래서 유황 온천 업계가 줄도산 위기에 놓였어요. 디아페 비누 때문에. 그렇죠. 디아페 네. 비누 때문에.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목 주위 피부에 생기는 쥐젖 이게 제거됐는데 네. 서울 동부구치소에 계신 어떤 분도 이걸 썼다가 젖꼭지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네. 불같이 화를 내셨다는 그런 네. 이야기. 허풍 아닙니다. 네. 밥 새끼 잘 드신다는. 그렇죠. 그래요. 네. 땡땡 씨밥 새끼 잘 드시는 그분. 예. 네, 그분. 그분입니다. 자 그리고 제주도산 마유 오일 이게 마유. 말에서 얻은 기름입니다. 이걸 사용하기 때문에 보습 효과가 정말 탁월합니다. 일본을 갔더니 마유를 정말 많이 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마유 비누, 마유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기 사실 슈퍼스타 중에 마유미도 있지 않습니까? 마유미 없어 들었는데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네요. 포항에 있다고 칩시다. 예. 자 그래요. 단순 천연 재료가 아니라 발효 숙성시킨 피부에 도움이 되는 한방 재료를 사용하는데요. 네. 이 디아페 비누 만드신 분 아드님이 한의원을 운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막연히 좋다,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이거 진짜 네. 그 땀띠 이번 여름에 네, 좀 되게 심했거든요. 네. 이거 완전히 이걸로 나왔어요. 이걸. 네. 그래요. 이게 사실 그래서 그 피부 보면 왜 달나라에 분화구 있지 않습니까? 네. 분화구 같은 그런 피부 때문에 고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나사가 곧 이 달나라에 가서 분화구 쪽에다가 이 디아페 비누를 한번 발라보고 이 분화구가 사라지면은 네. 우울증 것이다. 나사 공인 비누가 될 것이다. 그렇군요. 예, 이런 네. 또 관측도 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허풍. 이 달을 보면 매끈하겠군요, 이제. 매끈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유인 우주선이 갈 수가 없어요. 매끈하니까 미끄러지는 겁니다. 자, 그래요. 달에 디아페 써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디아페니까 네. 달달합니다. 예. 자, 그래요. 요즘 근데 잠깐 찾아봤는데 마유미가 어디서 들어봤나 했더니 예전에 칼기 폭발 사고 네. 그 김현희를 마유미. 김현이가 마유미였어요. 네. 저 아유미를 생각했는데 잠시 제가 네. 혼동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요. 착각도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 그 발효 숙성시킨 피부에 도움이 되는 한방젤이요. 요즘에는 사실 그 생고기보다도 네. 발효 숙성시킨 그런 고기가 훨씬 더 그렇죠. 맛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생질환보다는 숙성된 질환이 더 강력한 파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그냥 술 먹고 어디 깽판 치는 이런 질환보다는 네. 양승태가 하는 고품격 질환. 이 얼마나 이 사회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까? 네. 예, 그래. 숙성된 질환이 더 세듯이 숙성된 한방제요. 이것이 우리 피부에 큰 도움을 준다는 점 여러분들 감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요. 사실은 이게 그 가족의 피부 트러블 때문에 네. 디아페 비누 만드신 분이 한 12년 동안 연구해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여러분들이 또 그 효험을 지금 스스로 간증하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믿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습력이 매우 강합니다. 이게 또 세안, 얼굴 닦는 것뿐만 아니라 네. 샤워할 때도 꼭 사용해보라. 네. 그랬습니다. 몸 어디든 이 디아페 비누에게 어울리지 않는 곳이 없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머리 감을 때 하고 뭐 씻을 때 네. 우리가 이제 구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머리 감을 때는 샴푸, 씻을 때는 그 비누. 네. 근데 이 모든 장벽을 다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씨의 고민을 해결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광주 가셔도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사실 전두환 씨가 그동안은 고집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여기까지는 비누로 하고 네. 그 위는 뭐 얼마 없지만 어떻게든 샴푸로 해결했던 분이었는데 이제 하나로 하게 됐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잘 씻고 광주지방법원으로 가자. 예,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래 검색창에 디아페 비누, 네. 디아페 비누 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 인생의 쉼표가 되어주는 제주 쉼터. 예, 그렇습니다. 제주 여행 막연히 꿈꾸고 계신데 말이죠. 네. 그래서 뭐 블로그 뒤지고 뭐 인터넷 뒤지고 그런 수선 떨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봐야 최고의 정보는 현장에 있습니다. 네. 그 현장에 있는 제주 쉼투어. 이 제주 쉼투어가 정말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개인이 직접 예약할 수 있지. 일일이 할인항공 알아보고 렌트카 알아보고 최저가 숙소 알아보고. 그러나 아무리 부지런히 알아봐도 제휴 영업망이 있는 제주 쉼투어보다 저렴하게 구성하기는 어렵다. 이분들이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네. 이거보다 더 저렴하게 구성한다. 20만 원을 더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주 쉼터가요? 네. 네. 사장님하고 네. 얘기된 겁니까? 제가 사장입니다. 먼저부터, 네. 실소유죠. 아하, 예. 바지 사장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하라고 하면 합니다. 여기는. 예. 뭐 다스 쉼터입니까? 그렇습니다. 자, 할인 항공권, 렌트카, 숙소도요. 뭐 어디 뭐 펜션, 리조트 정도가 아니라 호텔까지. 네. 택시 관광, 버스 관광까지 그 고객님에게 딱 맞는 상품을 찾아드립니다. 그냥 여행사가 짠 거에 이 여행객들을 쑤셔넣는 게 아니라 그 여행객에 맞추는 네. 그런 서비스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원하시는 날짜, 차종, 숙소 종류만 고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쉼투어가 다 알아서 해드립니다. 자, 제주도 여행, 쉼투어, 가족 여행서부터 단체 여행까지 네. 모두 환영하고 있습니다. 제주 쉼투어는 제주도에 계속 머물고 싶은 그런 유혹을 강하게 발산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왔던 솔릭이라는 태풍도 네. 제주 쉼투어에 예약을 해가지고 제주도에 너무 장기간 머물러가지고 민폐를 끼쳤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주 쉼투어 때문이어서 제가 실소유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의식의 흐름이. 앞으로는 제가 저 태풍한테는 예약 받지 말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뭐가 또 하나 올라온다던데 올이었던가요? 예약 안 받기로 했어요. 네, 그렇군요. 자, 너무 떠나고 싶지 않다 보니까 제주 쉼투어 여기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시면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네. 아니 거기서 살고 눌러 싶어요. 앉고 싶어요. 예, 그런 심정이. 사장님께서 직장도 알선해 주신다고. 그렇습니다. 직장도 알선해주고. 예. 방금 당황하신 거 같아요. 원희종 씨가 장기 계약을 했어요. 서울 살던 분이. 네. 예, 그래서. 어떻게 제주에 내려갔나 했더니. 네, 글쎄 말입니다. 네, 예. 그렇군요. 요즘에 제주도 그 가시는 분들이 그냥 짤막짤막하게 여행 가는 게 아니라
한 달 이렇게 살아보기. 네. 뭐 이런 것도 많대요. 그렇습니다. 아, 이런 것도 해결해 줍니까? 그렇죠. 아. 당연합니다. 네. 자, 제주 쉼터는 몇 월 며칠 몇 명이 여행 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은 가장 좋은 조건의 여행 상품을 여러 개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사실 상담하다 보면은 또 이 부담이 있어요. 네. 이것도 이걸 갖고 어떻게 엮어보려고. 이 전화를 했다가 또 예약을 안 하면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는 그런 일이 또 왕왕 있는데. 인지상정을 노려가지고 네. 파고드는 그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 새끼 전화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 새끼야. 사장님이 마음씨가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네. 마이보험 체크처럼 이렇게 전화 받기를 좋아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뭐 그것도 제한적이죠. 여성이 전화했을 때만 반갑게 받습니다. 네. 제주 쉼터 사장님이요? 저기 석인호 씨가 마이보험 체크가. 네. 그러나 우리 사장님 그 네. 제주 쉼투어는 제주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너무 즐거워합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전화하셔도 부담 없이 뭐 그냥 이야기만 듣고 혹시 사장님이 박찬호 씨입니까? 제주도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네. LA 갔던 거부터 시작해서. 자, 제주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좋아하니까요. 뭐 마음에 드시면 결제 아니면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담했다고 결제해야 하는 거 아닌가 네네. 이런 부담 가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 그 사장님이 전화 받기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말 울음소리 한번 내보라고 하면 그렇게 말 울음소리 냅니다. 네. 네. 한번 전화해 보세요. 자, 나에게 딱 맞는 제주 여행 컨설팅 관훈 라이트 클럽이 추천하는 제주 쉼터에서 편하게 상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어허. 가능합니다. 064-725-4500, 064-725-4500번 또는 검색창에 한글로 제주 쉼투어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네. 자,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네. 명절하면 이제 가족 간에 폭언과 멱살질이 나는 그렇습니다. 그건 네. 정말 인간 냄새 넘쳐나는 사람 냄새 넘쳐나는 그런 명절 아니겠습니까? 살아있음을 느끼는. 네, 그렇죠. 맨정신으로는 싸우기 힘듭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와인 고돌이 와인 모셨습니다. 고돌이. 아이고, 네. 세상에. 먹고 싸워야 됩니까? 예, 먹고 싸워야죠. 명절이네. 이거 이름부터가 되게 명절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돌이. 근데 네. 고돌이가 진짜 뭐 이제 그 고스톱 할 때 고돌이가 아니라 마을 이름이에요. 진짜요? 예, 고도 1, 2가 있고 고도 2, 2가 있어요. 아. 이 고도 1, 2가에서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고돌입니까? 네, 고돌입니다. 네. 이게 사실 재밌는 동네 이름 많잖아요. 뭐 네. 하품리, 예, 그리고 죽 1, 2가 있고 죽 2, 2가 있습니다. 주길이. 주길이. 네. 그리고 야동리. 네, 야동리 유명하죠. 용이면 또 유방동이 있어요. 근데 요즘 최근에 가슴동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가슴동이 아니고 네. 유림동으로 바꿨는데 유림동으로. 예, 네. 그저 유방동에 최태민의 묘가 있습니다. 네. 공교롭게도. 어허. 예. 자, 풍수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예. 진짜? 자, 그렇습니다. 고돌이. 고돌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말이죠. 경상북도 영천에 있습니다. 네네. 속도가 많이 나는 곳이 바로 경상북도. 그렇죠. 특히 동쪽인데 네네. 경산도 그렇고요. 영천도 그렇습니다. 아하. 영천 고돌이에서 나온 네. 바로 와인. 국내산 거봉으로 만든 와인. 거봉으로. 고돌이 와인. 네. 사실 거봉은 굉장히 큰 포도고 그렇죠. 당도가 조금 약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데 네. 여긴 달라요. 거봉도 아주 달달합니다. 네, 그래서 거봉으로 만든 와인. 거봉으로 안 만든 와인도 많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경북 영천은 대한민국 포도 최대 주산지면서 국내 최대 와인 생산지. 한국의 부르고뉴라고 부릅니다. 네. 부르고뉴. 부르고뉴가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좀 있어 보이잖아요. 네. 어쨌든 부르고뉴. 자, 이게 말이죠. 김용민닷컴에 다양한 고돌이 와인이 입점되어 있는데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 로제 와인, 복숭아 와인, 그리고 아이스 와인. 네. 뭘 선택해도 후회가 없는데 더 기다란 와인. 이게 여러분 복숭아 와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드셔보셨어요? 아니 못 먹어봤어요. 와, 쿨피스에다 소주를 섞은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맛이죠? 이게 그러면 알코올이 도는 네. 복숭아 쿨피스. 맛. 복숭아 맛 쿨피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술이란 얘기. 위험한 술? 네. 벌컥벌컥 먹다가 네. 그렇습니다. 한 방에 가는 그래서 수가 이제 있어요. 위험한 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 전에 편집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거 재밌다고 친 개그인데 네. 저 대마시아 쪽에서 편집을 했어요. 네. 이거 다 마신 다음에 우리 애국 세력들이 화염병으로 뭐 그걸 편집했나 네. 몰라요. 이것도 편집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아니 웃기려고 한 건데, 웃기려고 한 건데 오늘 제가 사실 정치쇼에서 그랬습니다. 어떤 정치자분이 김용민의 정치쇼 너무 재밌어요. 어디서 다시 들을 수 있죠? 그래서 왜요? 고소하시게? 아무도 안 웃는 거야. 얼굴이 다 사색이 돼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웃기려고 그랬다고 1분 동안 해명을 하느라고 아주 진땀을 뺐습니다. 네. 예. 요새 정한성 PD가 고민이 많습니다. 자꾸 정치자한테 시비 걸어가지고. 시비 걸어가지고 정동지가 이것도 해주셔야지. 네네. 많이 따보셨죠? 와인은 생각보다 많이 안 떠봤는데. 그래요. 이 주로 제가 소주- 많이 따봤습니다. 그래요? 와인은. 그래요. 일어나서 따야겠네요. 그래요. 어떻게든 한 잔이라도 먹어보겠다는 그렇죠. 저 일념, 저 의지. 됐습니다. 그 정도 됐습니다. 아름답게 솟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그래. 야왕 먹었나? 야왕이다. 아니 왜 그것도 거기서 야왕이 또 왜 거기서 나와? 야왕이 나오지 거기서 섰다면 고돌이 네. 하면 고돌이 와인. 아니 완전히 그래요. 해서 어이구 그렇게 뽑으면 됩니다. 왜 이렇게 하지? 아이고 네. 깔끔하게. 소리가 좋네요. 자 그래 우리 저 민동기 형님부터. 아이고, 2회 연속 좋습니다. 지금. 네. 아이고 이거 소리 좋네. 빛깔봐. 야 소리 죽인다 이거. 자 감사합니다 저도. 화이트 와인입니다. 정동지. 이게 저- 왜 정동지. 네. 이게 왜 그 아까 쿨피스 맛이 난다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왜요? 이거 화이트 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향이 쿨피스입니다 지금. 아니 이거 쿨피스는 요거야. 아니야 이거 복숭아 냄새 맛이야. 맡아봐봐 이거. 이것도 이거 포도주인데요. 쿨피스입니다. 네. 이것도 쿨피스 맛이 납니다. 여러분 이거 고돌이 와인 만드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는 모르겠지만 오늘도 술대리를 불러야겠네요. 그렇죠. 예,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거는 너무 좋죠. 좋습니다. 네, 좋네요. 네. 이거는 굉장히 좋은 이게 달달하면서 네. 아주 네. 좋습니다. 저 정동지가 달달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네. 사실 달달한 술을 좋아해요. 아. 그래서 소주 일단 까면은 네. 거기다 설탕을 붓습니다. 네. 아니 술이 달 때까지 마십니다. 자 그래요. 되게 안주. 먹었으니까 안주를 먹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 협찬. 광고 상품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아니 뭐 이건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요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이게 탄산도 적당하게 들어가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목 넘기기도 좋고요. 일단 향이 좋아서 이 향은 쿠피스인데 마셔보면은 맛있는 와인입니다. 네. 이게 말이죠. 2011년 우리 술 품평회 우수상, 2015년 한국 와인 품평회 골드상, 2016년 대한민국 주류대상 베스트 오브 베스트, 오. 그리고 2017년 우리 술 품평회 우수상 아시아 와인 트로피 실버상. 아시안 게임을 제패한 거 아닙니까? 네. 이명박근혜 정권 때 탄 겁니다. 그런데 2017년은 문재인 정부입니다. 2018년 네. 문재인 정부 때 대한민국 주류대상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네. 근데 앞서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는 네. 지난 정부 때 차별을 받았어요. 이게 저 좌파 주류라는 소문이 나는 바람에 주류. 그래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차별을 받았어요. 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제 정말 공정하게 심사를 받은 결과 대한민국 주류대상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2018년이 없었으면 네. 적폐술이 될 뻔했어요. 그쵸. 정답이 될 뻔했어요. 적폐주. 진짜, 예. 너무 맛있죠? 근데 빛깔 제가 보세요. 이걸 네. 봤거든요. 근데 이게 역시 이게 없을 줄 알았는데 있네요. 뭐가요? 이게 지금 단맛이 단맛 떫은 맛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딱 구분이 돼 있거든요. 네. 이 지금 화이트 와인이 단맛이 3이고 떫은 맛이 1입니다. 떫은 맛이 전혀 없어요. 없어요. 이 이게 와인은. 전혀 네.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 광명동굴 안에 그 와인 숙성 시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와인 바도 있었는데 가장 많이 팔린 와인이 바로 고돌이 고돌이. 와인. 아하. 광명동굴 가보셨습니까? 못 가봤습니다. 제가 올여름에 갔다가 네. 천연 에어컨.
무슨 전기 시설 하나 가동하지 않고 네. 그야말로 말 그대로 냉방이 되는 에어컨 쬐면은 몸에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는 몸에 안 좋을 수가 없어요. 뭐 몸에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습니까? 뭐나 몸에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가 없어요. 많이 봤나 이게? 몸에 안 좋을래야 안 좋을 수 없어요. 몸에 좋습니다. 네. 몸에 이게 좋습니다. 몸에 좋다는 말이었나? 예, 그렇습니다. 안 왜냐면- 좋을래야 안 좋을 수 없어요. 아 이게 너무 금방 거네. 알코올이 너무 금방 거네. 딱 한 잔용입니다 이거. 네, 그렇습니다. 이 한 잔만 마셔도 네. 이제 멱살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여러분. 안주감으로 우리 태안자염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 태안자염. 지금 보여주세요. 소금이군요, 소금. 그렇습니다. 기묘입니다. 그러면서 소금까지. 그렇습니다. 이제 소금까지. 그래서 이제 자염이라는 건요. 염도를 높인 갯벌과 바닷물을 걸러낸 함수. 함수를 10시간 동안 은근한 불로 끓여서 만든 소금입니다. 갯벌 흙이 중금속을 걸러내고 염도를 낮춰줘서 맛있고 건강합니다. 네. 전통의 제조 방식으로 1년에 30톤만 생산되는 네. 귀한 소금. 이 하나에 500g이니까 음. 몇 개 안 나오겠네요. 그렇죠. 나오네요, 이렇게 안 나와요. 진짜. 예. 네. 이거 가져가면은 태안 지역이 발칵 뒤집힙니다. 아, 국부 유추 같은. 뭐 아, 그런 그렇죠, 그렇죠. 그게 중요한 귀한 자염이니까요. 깨끗하고 맛있는 태안 자염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태안 자염을 맛보려면 그 소금을 그냥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계란을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아, 네. 계란 주시죠. 오늘 먹을 게 지금 소금이어서 네. 살짝 실망하고 있었는데 아, 그래요? 이 계란을 이 준비해 소금을 주시고. 어떻게 먹나 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네. 자, 그래요. 계란. 오, 두껍습니다.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닭한테 네. 야왕을 먹인 겁니다. 어이구. 자, 그럼 우리 태안 자염을 찍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아, 정말 건강한, 그리고 맛있는 태안 자염. 자염. 예. 이건 진짜 자연 같습니다. 소금이. 오, 오, 소금이, 이게 은은하게 이게 쫙 퍼지네. 향이 있어요, 오, 소금에. 그래요. 이거 살아있는 갯벌 흙이 만든 신비한 맛. 이거 비쌀 것 같은데? 벌써 빛깔이 나요, 빛깔이. 이렇게 맛있는 소금인데, 김용민닷컴에서 10,000원 돈에. 네, 10,000원 조금 넘습니다만은. 아니 근데 이게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이게. 이게 한 박스에 10,000원이라는 거죠? 소금 때문에 이걸 더 네. 이 소금 안 좋은 거는 약간 좀 쇠맛 같은 게 나잖아요. 그쵸. 전혀 없어요. 그렇죠. 이거 맛있습니다. 맛은 맛대로 나면서, 네. 기분 나쁘게 그러니까요. 끝나는 거. 네. 이게 없어. 맞아요. 그게 없어요 네. 지금. 태안자염. 이거 그냥 찍어 먹어도 맛있겠는데요? 지금 이제 이거 먹는데 맛있어요. 맛있습니까? 네. 네, 맛있습니다. 그러면 고도리 와인에 한번 넣어보시죠. 소금을. 맛있다면서요. 맞을래요? 맛있으면 맛있는 데는 넣어야지. 네. 그래요. 이거 맛있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정말. 네. 너무 좋아요. 자, 여러분. 이게 화이트 와인도 단맛이 나는데, 네. 복숭아 와인은 또 얼마나 따볼까요? 드셔보시게. 글쎄요. 먹어볼까요? 아니, 그거부터 다 먹어야지. 아, 네. 네. 이게 병나발을 불러. 참. 이상해. 나발을 불고 화염병을 만들려고. 자, 그래요. 여러분. 고도리 와인, 그리고 고도리 복숭아 와인도 있고요. 네. 화이트 와인도 있고. 화이트 와인. 제가 먹어봤어요. 이건 진짜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아, 네네. 제가 술을 안 먹거든요. 네. 제 할머니께서 아들이 목사니까 그 술을 금하셨는데 이 술을 마귀 오줌이라고 하셨어요. 그건 너무 맛있어, 마귀 오줌. 마귀 오줌이. 예. 네. 복숭아 마귀 오줌. 예, 포도맛 마귀 오줌. 여러분 네네. 고도리 와인으로. 근데 마귀의 세계에 입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걸 먹었잖아요. 근데 이게 옆에 거 이 복숭아 이거 보니까 예. 이게 빛깔이 너무 좋아서 그렇지. 이게 굉장히 궁금합니다 맛이 진짜. 네. 아이고 따. 알겠다.
이따 축구 같이 볼래요? 축구가 있군요. 예. 네. 그 난리 났더구만 진짜. 그러니까 이게 업데이트 되는 시점에서는 이게 결과가 나오겠지만. 근데 이거 너무 맛있는데요? 소금이? 야, 이거 소금 때문에 지금 이거 계란을 더 먹고 싶어. 네. 자, 정동지.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마귀요즘. 고돌이 마귀요즘. 네. 자, 한잔하시죠. 예. 드시죠. 자, 이번엔 고돌이 복숭아 와인으로 여러분 모시겠습니다. 요거보다 향이, 모양도 참 이뻐요. 네. 향이 싹 더 있네요. 네. 어이구. 이건 조금 더 시큼한 맛이 좀 있어요. 그렇죠. 이게 100%네요, 복숭아. 그러니까 어린이들은 이게 좋겠어요. 네. 어린이들 먹을 때는 맞아요. 이게 좋겠고. 어린이들 술을 생각을 해보니까 여성들하고. 네. 네. 이제 청소년들이 먹기 딱 청소년들. 좋고. 네, 네. 그렇습니다. 애들도 싸워야지. 그렇죠. 여러분, 요새 우발이 어디 있습니까? 농담인 거 아시죠? 농담입니다,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뭐 이거 마시면서 우리 서로 이제 가족 간의 우애와 평화를 네. 다지면서 유산 얘기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북미 정상이 함께 마시면서 비핵화 얘기를 하시길 그렇지.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저 태안 자연 정말 죽여주는데요. 네. 자, 빛깔 보십시오, 여러분. 빛깔. 저 지금 아유, 세상에. 이게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계란 하나 더 먹었습니다. 네. 자, 정말 여러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올 명절에 식구들끼리 모였을 때 요즘엔 이제 좀 젊은 분위기 나잖아요. 예. 그럴 때는 와인으로 또 한 잔씩 하면서 네. 즐거운 명절 분위기 만들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달이 휘영청 뜨고 마당에 모여 앉아가지고 고돌이 와인, 화이트 와인, 복숭아 와인 이런 거 나누면서 그러면서 살아온 얘기도 나누고 지난 여름도 회고해보는 그런 시간, 또 서로의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또 기원하는 그런 멋있는 자리, 고돌이 와인이 함께하면 딱 좋습니다. 요게 이렇게 세트로도 파나요? 그렇습니다. 네. 예. 네. 세트로도 팔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구매하시고요. 이제 고향 갔을 때 그쵸. 형님 저희가 준비했어요. 그쵸, 한번 그쵸, 드셔보세요 그쵸. 했을 때 네. 사랑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이게 아주 저렴한 가격. 왜냐면은요, 네. 그 명절 앞두고 파는 이런 술 종류가 네. 딱 스탠다드화 돼 있어요. 그렇죠. 요즘은. 근데 네. 요런 거는 별로 없어요. 거의. 그렇죠. 예. 근데 오남매가 다 고돌이 와인 가져오면 되나? 파 먹으면 되죠. 그럴 때는 밥 말아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넘쳐나니까. 예. 네. 자, 고돌이 와인 태안자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들어오자마자 사실 음, 향이 굉장히 좋아서 바다에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난립니다, 여기. 바다 상회의 바다 보물.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진상을 했습니다. 바다 보물을 죽여서 바보. 네. 바보 상회. 늦은 밤 마음은 헛헛하고 입이 심심해. 아이고 세상에. 요겁니다, 요거. 육시포 같은데. 또 이거. 그리고 또 요즘에 품절 사태를 빚고 있는 오징어 잎, 오징어 참 스테이크. 네. 들어가고 싶습니다. 아유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바보상의 건어물 세트가 완성됩니다. 오! 눈앞에 복도가 확 펼쳐집니다. 구하기 싫으시죠? 사먹고 짜증나잖아요. 맞아요. 이상한 게 오면은 이 바보상은 여러분들이 속이지 않습니다. 바보상회의 건어물 안주 선물 세트를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명절 선물은 역시 바다보물, 바보상회의 바다보물 건어물 세트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김용민닷컴 혹은 바보상회 꾸지뽕잎이 이제 100% 기찬 꾸지뽕, 지리산 자락 청정 7수가 흐르는 17,000평 기찬 농원에서 직접 재배하는 꾸지뽕. 뭐 이런저런 또 몸에 피로가 있는 분들 이 기찬 꾸지뽕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하늘이 내리신 식품입니다. 네. 기찬 꾸지뽕이 너무 훌륭하니까 네. 이걸로 또 뭐 여러 가지 또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니까 비누. 네. 태어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안하면 이제 땀에서 이제 천정수가 이제 생수업체들도 난리 나겠군요. 꾸지뽕 8월 한 달 동안 비누도 공짜로. 여러분 선택은 확실하겠죠? 동의보감에 의하면 금계와도 같다는 생명의 약초 섬오가피. 병든 어머니를 위해 섬오가피를 찾다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 누이에 대한 그리움으로 지금도 마르지 않고 흐르는 눈물.
전하지 못한 녹고의 마음으로 빚습니다. 제주의 자연을 담은 고품격 섬 오가피 발효주 녹고의 눈물. 자, 관훈 라이트 클럽 저희가 다음 주부터는 주 2회 방송합니다. 아, 드디어 하는군요. 아유, 네. 그렇습니다. 주 2회 방송. 네. 그동안 한 회만 방송을 했는데 네. 이 조회수가 많이 오르지 않습니다. 네. 저희는 항상 10만을 넘어야 하는데 네. 한 5만 정도에 그치고 말아가지고 한 회 더 하면은 5 더하기 5, 10은 되지 않겠는가. 아, 그래서 한 주에 10만. 네. 네. 나중에 혹시- 데일리로 하겠는데요. 역시 한 번에 2만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2만 5천, 네. 2만 5천. 그러나 저러나 똑같아지는 이런 상황이 온다. 이런 네. 상황이 온다. 그러면 이제 저희 그때부터는 극우 방송을 하겠습니다. 시장이 그쪽이 더 넓으니까 네. 우리는 영혼도 팔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 붙잡고 싶으면 다운로드 많이 받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조회수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구독. 구독하기, 좋아요 아니 눌러주세요 좀. 한번 눌러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그것도 안 해? 죄송합니다. 너 안 했니? 네. 심지어 깜빡하네요. 심지어 저는 어떻게 하냐면 댓글 이렇게 막 잘 달아주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저희 칭찬하는 댓글은 음. 꼬박꼬박 가서 음. 좋아요 눌러줍니다. 제가. 어, 한 번 누르면 구독, 한 번 또 누르면 해지. 구독 해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한 사람당 한 번만. 한 번만, 그렇습니다. 한 계정당 한 번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래 오늘 저 관훈 라이트 클럽 우리 정상근 기자의 첫 소식은 뭡니까? 네, 그 MBC 이사진에 이어서 KBS 이사진도 오. 공개가 됐는데 예, 예. 이것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최기화 네. 그리고 김도인. 김도인. 그 사람들 말고 KBS 안에 적폐가 또 이사로 선임됐습니까? 네,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뭐 시민단체들 그리고 KBS 오. 내부의 얘기인데 강규영은 강규영은 떨어졌어요. 네. 지원을 했습니까? 지원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강규영은 안 됐고 아이고 안 됐네. 조우석은 아마 지원을 또 한 것 같은데 떨어졌습니다. 네, 안타깝습니다. 네. 야경 카페 이제 본인 돈으로 지불하게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애국 카페에서 이제 KBS 방송 모니터를 모니터를 했다고. 열심히. 네. 근데 어쨌건 그렇게 됐는데 이제 뭐 방통위가 KBS 이사진을 구성을 했고 이 대통령에게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재가를 하면 이 신임 이사진이 출범을 합니다. 이 총 11명인데 한 명씩 말씀을 드리면 뭐 강영철 현 KBS 이사, 그다음에 김경달 네오 터치포인트 대표, 김상근 현 KBS 이사장, 이 김영근 KBS 보도본부 해설위원, 김태일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문건영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박옥희 한국여성재단 이사, 서재석 전 KBS 아트비전 사장, 조용환 현 KBS 이사, 이 천영식 전 대통령 비서실 국정홍보비서관, 에이? 박근혜 정부 때. 네. 그다음에 황우섭 전 KBS 심의실장입니다. 아이고야. 네. 그래서 이제 한 명이 딱 눈에 띄는데 이제 황우섭이죠. 이 황우섭은 그 MBC 방문진의 이제 최기화, 김도인 같은 사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지난 2013년에 이 KBS의 이제 심의실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이 검열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 제가 뭐였냐면 저분하고 네.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취재를 했던 상황이었거든요. 전화 통화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굉장히 독특한 분이십니다. 예.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그 공영노조 있지 않습니까? KBS? 네. 저쪽 보수 진영 색깔이 굉장히 강한. 콘돌리저 라이스와 수저 라이스 헷갈리는. 그러니까 그쪽하고 정체성이 잘 맞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도 그 심의실장으로 있으면서 뭐 추적 60분에 대한 이 짝쪽짝쪽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논란의 중심에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근데 계속 안 되다가 한 번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돼가지고 이제 입장을 물으니까 입장을 홍보실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 홍보실의 모 관계자한테 아니 내가 전화를 걸으니까 그 이렇게 홍보실로 물어보라 그러는데 이거 어디 공식 입장 멘트를 달라. 네. 얘기를 하니까 이제 지금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아니 그러면 무슨 입장 같은 걸 자기한테 주고 홍보실한테 입장을 물어보라고 해야지. 아무런 그게 없는데 네. 홍보실한테 물어보라고 하니까 홍보실에서도 되게 이제 좀 그런 거죠. 그래서 하여튼 되게 독특한 인물이었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KBS 이사가 됐다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예전에 진짜 이명박 박근혜 때 이 KBS 간부들은 전화만 하면 홍보실에 전화해서 물어보다 그 홍보실 직원들이 되게 난감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입장 같은 걸 주고 홍보실한테 입장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돌리는 거예요. 아니 제가 국장님 입장 물어봤지 지금 KBS 공식 입장을 듣고 싶은 게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대답을 안 해요. 네. 근데 어쨌든 이 황우섭이라는 사람은 지난 2013년에 이 KBS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을 다뤘는데 류우성 씨, 네. 예, 이게 추정 60분에서 다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 사전 심의를 거쳐서 한 차례 불방 판정을 내렸다가 네, 굉장히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보도 내용이 그 서울시 공무원 조작 사건 네네. 이걸 다루는 거였는데 이게 박근혜 정권한테 불리하니까 이걸 네. 심의 과정에서 걸렀다. 그러니까 추적 네. 60분 당시 제작진이 그 문제 제기를 하려는 그런 내용이었죠. 간접 증거 조작을 하는 네. 그 점을. 근데 거기에 태클을 건 거예요. 근데 이미 뭐 상당히 뭐 그때 당시에 뭐 여러 언론들을 통해서 이 국정원의 이 서울시 공무원 가첩 사건이 굉장히 무리했다라는 그렇죠. 보도는 이미 다 나온 상태였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일이 한 번 있었고 또 심지어 이 황우섭 실장이라는 사람이 이 심의가 끝난 후에도 그 제작진에게 일부 장면의 삭제를 또 요구했다라는 네. 이런 그 구설수에도 휘말렸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1월에는 이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의 심리치유센터를 다룬 이 다큐멘터리 3일 방송이 있었거든요. 네. 뭐 다시 와락, 벼랑 끝에서 희망 찾기 뭐 이런 편이었는데 정혜신 선생님, 이명수 선생님. 네네. 근데 이야기군요. 그때 다큐 3일 같은 경우는 무슨 어떤 그런 정치적 뭐 이런 게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아니고요. 네. 정말 그 피해 트라우마 가진 분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을 이렇게 조명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치적인 문제로 보였던 거예요. 그 인간들한테는. 네. 그쵸. 그리고 이 한국일보가 관련된 거, 이 추정 60분에 이 기자 없는 신문, 뭐 한국일보의 오래된 상처, 뭐 이런 편이 있었는데 이것도 편파 심의를 했다라는 좀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좀 이런 이유로 그 241개 그 언론 시민단체가 모인 이 방송 독립 시민행동에서는 이 황우섭 실장에 대해서 이 KBS 이사로 부적격하다라는 의견을 방통위에 제출을 했거든요. 예. 근데 방통위가 또 이런 좀 문제가 된 사람을 KBS 이사로 당한 거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구조예요, 사실. 네. 그 최기화, 김도인도 그렇고요. 전 그래서 방법을 이렇게 하지 않고서는 다음에 또 비슷한 일이 발생한다. 돌아오는 2020년 총선 때 네. 자유한국당을 지금의 정의당 의석으로, 정의당 의석을 지금의 자유한국당 의석, 뭐 100석 넘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뭐 한 50석, 60석 정도 정의당이 그렇게 가져가고, 네. 그래서 정의당이 2당이 되고 1당이 민주당이 되고, 그러면은 지금 KBS가 7대4 구조가 7대 7대4입니다. 네. 7은 저기 더불어민주당. 민주당이, 4는 정의당이 이렇게 됩니다. 예. 그렇게 만들면 돼요. 또 그때가 되면 아마 김성태 원내대표가 예. 다수당의 행보라고 예. 그러지 않을까. 예, 그렇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러지 않고서는 항상 자유한국당이 추천하는 불량 인간들, 이런 불량 인사들, 이런 인사들이 결국에는 그게 소수 야당 몫을 담당할 수밖에 없다. 근데 뭐 그것도 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어쩔 수 없는 구조고 이게 법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인 그럼 것 누가 같은데. 잘라 거기서 예를 들어서 저기 김성태가 그렇게 악악대고 네. 그 사람 꽂으면은 누가 그걸 엎을 수가 있어요? 엎을 수가 없어. 근데 좀 저는 좀 아쉬운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아예 그냥 방통위가 솔직하게 딱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쵸. 이게 딱 7대 4니까 네. 지금 우리가 이 법상으로는 이 방통위에서 이사들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지만 뭐 우리는 뭐 이런 뭐 여야 나눠먹기식 이런 구조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렇죠. 좀 정치권에서 한번 좀 논의를 해달라. 이거를 시민들에게 어떻게 좀 돌려줄 건지 네. 뭐 이 부분에서 논의를 해봐라. 이렇게 좀 나왔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그래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정치권에서는 추천을 하는 거고 방송 통신위원회에서는 네. 그래서 이 추천된 이사들을 갖고 가부 여부만 판단해야 하는데 부를 선택할 수는 없는 그 네.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정치권에서 압박하면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을 갖다 앉힐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란 얘기입니다. 근데 또 방통위가 막그 오픈된 심사를 하겠다, 오픈된 심의를 하겠다면서 이 사람들의 그 후보자 명단을 다 공개를 하기도 하고, 뭐 어쨌든 뭐 기존보다는 뭐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겠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뭐 기존이랑 사실상 똑같은 일이 그러니까 벌어졌다는 전혀 거죠. 저는 달라진 모습 안 보여줬고 네. 그리고 그
그런 어떤 법적인 그런 어떤 개선 이런 거를 요구하기 전에 방통위 자체적으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를테면 검증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내부에서 좀 이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권이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상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근데 형님 불가능해. 아니 근데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가장 최선의 해답은 다음 총선 때 자유한국당을 지금의 정의당 의석으로 만들고 정의당을 제1야당으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과제를 예. 분명히 있어야 되긴 하는데 나는 적어도 문재인 정부에서 그 방통위원장을 했다면 방통위 그 상임위원까지 했다면 거기 자리에 있다면 이렇게 그냥 이거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 한번 붙든가 그럼. 그거 하려면은 민동기를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앉히자. 아니 그러니까 붙어가지고 네. 붙어가지고 정말 그 김성태 원내대표 이런 부분에서 이건 부당하다. 내가 방통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이슈화를 시키든가. 네. 근데 지금은 좀 내가 볼 때 너무 무력해.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장에 민동기를 딱 앉히고 네. 우리가 이 고도리 와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축하주로. 그래서 네. 5명이 모여가지고 한 잔씩 먹고 멱살 잡고 싸우는 거지. 네. 뭐 KBS 공영노조 막 예, 이쪽에는 예. 저 소금을 태안 소금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신임 방통위원장한테 소금을 던져야 돼. 아니 저는 진짜 하는 얘기인데 예. 왜 안 싸우려고 해? 왜? 왜 이 정부에 있는 그 흔히 말하는 방통위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이 선수들은 왜 안 싸우려고 하냐고. 근데 사실 좀 애매한 면이 있기도 하죠. 근데 하여튼 자유한국당에서 워낙 부적격자들을 추천을 했으니까 진짜 상식적으로 얘기하면은 아니 뭐 너네가 이제 부적격자를 추천을 했으니까 뭐 이거는 뭐 부당해라고 얘기를 하면 그럼 저쪽에서는 그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애들은 우리가 보기엔 부적격자야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사실 좀 뭔가 논쟁이 좀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박근혜 정권 때 변희재 이런 친구들이 최강욱 이사 끌어내리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국회 구조를 국민들께서 한번 바꿔주셔야 한다. 뭐 2년 남았지만은 지금의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뭐 이른바 1야당이 돼가지고 계속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고 또 방송의 그 정상화에 이렇게 계속 바리게이트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은 국민들이 바꿔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사실 제가 보면 저는 백약이 무효라고 봅니다. 이 과정에서 솔직히 그 MB나 박근혜 때보다 훨씬 좀 진일보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누가 지원했는지 정도는 이제 알게 됐는데, 근데 어쨌든 이 뭐 하여튼 자격 미달에 사람들이 계속 오고, 근데 그거를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뭐 하여튼 지금 관례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아예 방통위가 이거를 확실히 좀 이슈화 시켰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좀 우리가 이렇게 정치권에서 입김에서 좀 자유로운 어떤 아니, 그러니까 선의 구조를 만들어 보자. 좀 지금 그렇게 나갔으면 어땠을까? 정상근 선수 얘기도 그렇고 김용민 PD 얘기처럼 이 문제가 이게 이만큼 이슈화가 돼서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우리가 어떻게 막아보려고 그랬는데 안 된다 지금 이 구조상. 이거 바꿔주세요라고 이슈화를 시켜야 예. 그래야 이게 뭐 다음에 바뀌든 말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냥 뭐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이러면 누가 바꿔주냐고.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좀 더 대안을 만들자면은 제가 이제 보수를 지켜라 그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직접 민주주의의 원리를 한번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맞아요. 뭐냐면은 방송통신 그 위원회가 결정해야 할 KBS 이사, MBC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 이 사람들을 두고 모바일로 투표를 하게 하는 거예요. 모바일로. 그러면은 국민들이 각자 이렇게 뭐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데 말이죠. 여기 다 인증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개인? 당신의 이사에게 투표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누가 좋은지 이렇게 찍기보다는 이 사람은 안 된다. 부적격 투표를 해가지고 그러면 순위가 뒤로부터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 뒤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자르는 거지.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국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공영방송에 이사를 선임하는 이런 구조로 가는 거. 이건 어떻겠는가? 나는 그 방법도 좋고 그 KBS 이사라든가 이런 이사직을 한 200명 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200명씩이나?
100명 아니면 200명씩 해가지고 독일이 좀 그런 네,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7대4니 뭐 이렇게 소수로만 하다 보니까 이게 집중이 돼 권한이.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지네들끼리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그냥 확 문턱을 확 낮춰가지고 예. 정말 국회처럼 토론하는 것처럼 어떤 중요한 안건이 있으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표결하고. 아니면은 이사회 권능을 좀 최소화. 맞아요. 네. KBS 사장이나 MBC 사장을 그 같은 방법으로 모바일 투표로 뽑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장이 얼마나 그 권력을 가져요. 얼마나 그 힘이 있겠어요. 국회 가서도 큰 소리 칠 수 있고 대통령 눈치 안 봐도 되고. 그런 사장을 뽑자 이거지. 국민만 바라볼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이렇게 되면 또 명망가들 중심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예전에 사실 명망가대로 뽑는다면은 교육감 선거 때 미안하다. 고순덕이 돼야 할 거 아니야. 조의원을 누가 알았어?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수준 낮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 이 직접 민주주의 실험은 이제 가능해졌다. 이걸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걸 도입하자니 또 국회가 자기 어떤 밥그릇을 자기들 권한 내려놔야 되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직접 민주주의. 그러면 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국민들이 포퓰리즘에 휘둘려 가지고 이성적인 선택을 안 할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국민들의 참정권, 생활 정치를 그러니까. 막기 위한 그런 기득권 논리일 뿐이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래서 저는 이 모바일을 통한 그래서 애매한 일, 사회적 수기가 필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은 충분한 공청회, 충분한 어떤 여론 설득, 여론 토론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해서 결정하자고요. 그러면 논란이 될 게 뭐가 있어. 국민연금 문제도 그렇고 뭐 이런저런. 그래서 정당한 그 의견을 펼치는 쪽에 힘이 실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 정치권도 또 정치권도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애를 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합리적인 안에 지지를 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진짜 이거는 우리가 꿈꿨던 이상적인 민주 참여 정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한 4차 산업혁명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네. 이게 진짜 기술이 생활적으로 발전이 되면은 이런 직접 민주주의 좀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다만 뭐 어떤 정말 중요한 국회의원, 대통령 뭐 이런 분들 뽑을 때는 그때는 고전적인 투표 방식으로 해야죠. 그렇죠. 그럴 땐 전자투표하지 말고 네. 그냥 맞아요. 수개표로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권위를 지키도록 하되 그 나머지 부분들은 국민들의 모바일 참여를 유도해가지고 그걸 정책에 적극 반영해봐요. 그럼 뒤탈이 없어. 기본적으로 국민들 다수가 선택했는데 원전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있습니까? 뭐 끝났죠. 수기 과정을 통해서 뭡니까 고리 원전, 네. 신고리 원전 네. 5호기인가 4호기인가? 계획된 것만 딱 짓고 더 네. 이상은 이제 보류하는 걸로 그렇죠. 결론이 났죠. 그래서 그 뒤로 논란이 없잖아요. 네. 국민들 다수의 의견을 물어봤더니 이렇게 됐다. 그렇다면은 이 모바일 투표를 통해서 나온 국민들의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 모바일 금방 알 수 있고 가장 정확한 이 데이터 갖고 정책에 반영한다면 그러면 저는 이 세상이 그렇게 국민의 의사가 집약이 돼서 결정이 된다면 저는 더 이상의 논란과 사회적 혼란, 비용 소모 이게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가짜 뉴스를 좀 엄단하는 그렇죠. 그 시스템을 좀 마련한다면 그렇죠. 네.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정보는 공정하게 또 받아야 되니까요.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엄단하는 엄벌에 처하는 이런 그 사회적 합의가 또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저는 그렇다면은 이런 직접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틈탈 수 있는 그런 공작들 이것도 차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정말 저는 이번 이사회 선임 과정을 보면서 국민의 방송이라고 불리는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 구조 참 낡았다. 그렇죠. 매우 낡았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습니다. 네. 예. 아니 진짜 과도기적으로 한 이사들 100명, 200명으로 해가지고 그 사회 각 부문별 있지 않습니까? 뭐 전문가로 혹은 뭐 장애인 뭐 단체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율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확 문턱을 낮춰버려가지고 지금 이사들한테 집중돼 있는 이런 권한들을 좀 많이 좀 낮춰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국민들 의견을 대신 전해달라고 이제 이사를 맡긴 건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네. 하는 행태들은. 자, 그래요. 다음 소식은요. 네, 그 MBC가 이번 주에 한 주내내 시끄러웠는데 MBC 내부에서 좀 처단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처단 움직임. 네, 처단. 그러니까 MBC가 지난 2014년에 그러니까 어떤 이제 그 아웃소싱 업체, 그러니까 인력 업체를 통해서 헤드헌팅 네, 업체.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서 이 경력 기자를 채용하지 않았습니까? 네. 12명을 채용했는데 여기서 8명이 청와대나 여당에서 추천을 받아서 들어왔다는 건데, 그래서 MBC 감사국이 이 당시 채용 책임자들 그리고 이 채용 과정에서 허위 경력을 제출하거나 좀 비리를 저지른 기자들을 쭉 조사를 해서 총 14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라고 야. 하더라고요. MBC에서 지금 노는 기자가 한 30명 된다고 했죠? 예. 한 40명까지. 네. 예.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네. 잡혔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허위 경력 하여튼 뭐 채용에서 거짓을 한 부분이니까 뭐 채용 취소 같은 것도 좀 무리는 아닐 것 같은데. 그거는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채용할 때 뭐 음. 경력이라든가 네. 이런 게 거짓일 경우에는 채용이 아이, 취소되니까. 그 뭐 무슨 거기 저 MBC 내규만 그렇습니까? 다 그렇죠. 다 그렇죠. 예. 예. 야, 근데 그렇게 들어간 게 신기한 겁니다, 진짜. 네. 근데 이 14명의 사람들이 이 정당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인지는 뭐 확인되진 않는데 네. 어쨌든 이것을 계기로 감사국에서 계속 조사를 했나 봐요. 음.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뭐 시용 경력 기자들 중에 한 14명을 추려서 지금 인사위원회에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뭐 여기서 이제 이 채용한 사람들, 그러니까 채용을 지시한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 책임자들도 굉장히 좀 문제일 텐데, 이 핵심 관계자로 지목된 사람이 황원 전 보도국장이더라고요. 아하. 네. 이 사람은 21일에 돌연 사표를 제출해가지고 네. 23일에 수리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표 수리하고 끝내나요? 뭐 글쎄요. 음. 근데 아마 조사를 해도 뭐 응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서 지금 MBC 내부에 뭐 아까 김윤 PD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노는 인력들이 지금 상당히 많은 걸로 그쵸. 알고 있는데 네.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계속 리포팅을 하다가 좀 질 안 좋은 뉴스를 만들다가 뭐 최성구 사장으로 바뀌고 나서 하여튼 배제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MBC에서는 좀 골칫거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잘 14명의 인사위원회 결과가 좀 어떻게 나올지 이게 좀 상당히 주목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 14명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채용 과정에서 그 자기 경력을 속였다는 겁니까? 네, 허위 경력 제출 혹은 비리를 저지른 기자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유, 깔끔하게 정리해야지. 근데 저는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런 조사를 통해서 뭐 조치를 하는 것도 필요한데, 당시 그 인사 뽑을 때 관여했던 선수들 있잖아요. 네. 과연 그 아까 얘기한 그 혼자만일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이게 안광한 사장 때인데 그러니까. 이 원래 이 헤드헌팅 방식을 안 하다가 이 공채를 2012년 만에 또 공채로 모았잖아요. 네. 이 시용자들을 그러니까요. 공채로 모았는데, 근데 돌연 이제 헤드헌팅 방식으로 전환을 했다는 거죠. 음. 그리고 헤드헌팅을 하면서 이 문제 업체랑 접촉을 했는데 원래 여기다 수의 계약을 줬대요. 그러니까 뭐 공개 입찰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너네가 맡아서 해라고 했던 거죠. 야, 그리고 이거 중요한 문제를. 네. 그 업체가 또 이 권재용 부사장의 동서가 이제 간부로 있는 업체인 거고. 이 냄새가 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뭐 내부에서도 봤을 때 요거는 좀 죄송합니다. 예. 하시죠. 예, 속. 내부에서도 봤을 때 요거는 좀 문제가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싶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또 그거를 공개 입찰로 재입찰을 했대요. 아하. 근데 재입찰을 했는데 이게 좀 그 황당한 게 그 사전 평가가 있었는데 이 문제 헤드헌팅 업체가 최하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저기 권재용 동서 회사가. 네, 동서 회사가. 예. 그런데 이 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임원들을 상대로 뭐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했나 보죠. 그 이후로 이제 최고점을 받아가지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사위원 중에 한 명이 권재용이었다라는 거죠. 혹시 그 프레젠테이션 할 때 그 프레젠테이너 네. 그 사람이 혹시 태극기를 겉에 두르고 나왔을까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손아쓸 수도 있고. 그렇지. 어쨌든 뭐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하여간 저 다 책임을 물어야죠. 그래서 MBC 14명 내보내고 이제 새로 뽑아가지고 역량 있는 사람 뽑아가지고 빨리 MBC 보도국 뉴스가 지금 안 되는 이유가, 아니 지금 가용 인력의 상당 부분이 지금 펑크가 났어요. 한 30명에서 40명 놀리고 있어. 네. 이 사람들을 돌게 만들어야지. 근데 그 사람들 과거에 뽑았던 사람들 쓰자니 기사 한 줄 못 쓰는 인간도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이 가? 또 나가라고 하면 안 나가지.
그렇죠. 정규직이니까. 왜 나갑니까? 네. 왜 나? 고연봉인데 자기가 타도 안 나갑니까? 저한테도 안 나갑니다. MBC인데 MBC. 어때야지.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빨리 정리를 하고 그래서 이제 MBC 뉴스가 다시 도약대 위에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문제의 기자들에게 이 태안 자염을 한번 뿌려보는 게 이 귀한 걸. 어우, 아깝네. 그러니까. 자,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중금속 소금을 드리는 걸로 해가지고 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MBC가 할 일 많아요 지금. 그렇죠. 계속 지금 밑바닥을 기고 있는데 이거는 뭐 가용 인력을 총동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에 큰 원인이 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부당하게 들어온 MBC 시험을 보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렇죠. 네. 그 사람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자격한다는 인간들이 가가지고 또아리를 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MBC 뉴스가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그들에게 일말의 양심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고 MBC가 정말 자격 없이 들어온 사람들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속히 새 출발하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이 14명에 포함이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2014년에 이 문제가 됐던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MBC가 뭐 이 기자의 뭐 어떤 역량이나 뭐 그런 걸 본 게 아니라 그냥 뭐 네이버에서 기사를 검색하다가 뭐 입맛에 맞는 기사를 쓴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농후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 이게 지금 채용 과정이 뭐 공정하다고 절대 볼 수 없는 거니까 이 14명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좀 문제 제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기자가 있었다면서요? 그 보수 매체 기자인데 MBC 사측에서 오라고 했더니 지금 거기 투쟁하느라고 해고된 그런 기자도 있는데 내가 거기를 어떻게 가냐. 야, 이런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어떤 뭐 존경할 필요도 있지만 그 정도는 사실 기본이지 않습니까? 기본인 거고 저렇게 해서 MBC가 저렇게 지금 완전 찢어져 있는데 들어가서 이게 화합이라든가 뭐 화학적 융합이라든가 나중에 뭐 상황이 정리가 되더라도 이게 지금 MBC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것처럼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일종의 그 보수 신문의 기자가 상당히 양심과 본인의 양심과 소신과 통찰력이 있었던 거지. 하여간 뭐 이 문제가 아니더라도 사람 뽑는 게 제일 큰 일이에요. 그럼요. 제일 큽니다. 사람 잘못 뽑으면 정말 그 조직 공동체에 굉장히 큰 짐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좀 교체를 해도 될 만한 사람을 잘 교체 못하는 그런 사정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현 정부도 초기에 좋은 장관을 뽑기 위해서 무던히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다 조사하면 뭔가 하나씩 다 잡혀 나와요. 따지고 보면 다 뭐 하나씩 결함이 나오는데 딱 발탁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사람을 또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비서를 뽑았는데 비서하고 바람이 났어. 여자 CEO가. 그래서 그 비서의 아버지를 부사장으로 채용하는. 그분. 그런 일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 친구가 거의 가만히 있자. 사법농단, 국정농단,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기업농단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비서가. 아무래도 그 CEO의 어떤 그런 권세를 등에 업고. 다들 비웃고 있습니다. 본인만 모를 거예요. 아마.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장관을 뽑는 거 필요성은 있어도 쉽게 못 바꾸는 이유가 정말 모든 걸 탈탈 다 털어서 문제가 없는 사람만 발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제언하지만 비리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람들, 젊은 사람을 쓰십시오. 젊은 사람들. 그러면 풀이 넓어져요. 50 이상, 60 이상 이렇게만 생각하면은 살아온 세월 동안에 사실 허물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이 MBC를 보면 참 안타까운 게 KBS는 뭐 일전에 막 이제 1노조, 2노조 막 갈라져가지고 막 이제 붙었었는데 예전에 MBC는 완전 정권론도제 MBC 본부로 그냥 완전 똘똘 뭉쳐서 쭉 갔단 말이죠.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KBS에서는 굳이 이 대체 인력을 뽑을 필요가 없었는데 MBC에서는 대체 인력을 뽑아서 쓰지 않으면은 뭐 워낙 똘똘 뭉쳐 있으니까 이거를 그런 그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체 인력들을 좀 뽑았는데 지금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MBC는 그 대체 인력 때문에 굉장히 그렇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고 이 KBS는 그래도 딱 사장이 딱 바뀌고 나니까 좀 밀어붙일 수가 있는 거고 이번에도 양승동 사장이 발표를 했는데 뭐 올해 내년 토탈 해가지고 한 200명을 신입사원을 뽑을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잘했습니다. 그건 네. 진짜. 왜냐면 KBS는 이제 올해부터 나갈 사람이 많아요. 그래요. 네. 쭉쭉쭉쭉 나가요. 이제.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뽑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젊은 사람들을 많이 뽑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사회에 생기가 돌지. 그러니까 사실은 경력을 가져야만 갈 수 있다. 이런 구도가 되면은 네. 그 저임금 착취 이런 그렇죠. 거에 청춘들이 휘말릴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업들이 어느 정도 좀 기능을 갖춘 이런 인력들만 뽑으려고 하잖아요. 그 새로 그냥 아무것도 이런 기본적인 이런 뭐 장비를 다룬다든지 이런 기술이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트레이닝이 된 사람만 뽑다 보면은 그 트레이닝 과정 속에서 착취당하죠. 이 사회로부터 온갖 그 차별과 억압을 받게 되죠.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청춘들이 그늘이 짙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네. 유병재 씨가 그런 블랙 코미디를 되게 잘하잖아요. 네. 다 경력만 보면 나는 어디서 경력을 쌓냐 이렇게. 네, 그렇죠. 네. 이거 개선을 해야 됩니다. KBS가 그런 의미에서 신입사원들을 많이 뽑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 청춘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회. 대학 졸업하면은 혹은 뭐 고등학교 졸업하면은 어디든 길이 열리는 그런 사회. 열정이 있으면은 그 열정을 받아줄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돼야지. 이건 뭐 그냥 무슨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 만세 이런 애들만 헤드헌팅이라고 해서 헤드헌팅이라는 말 자체가 이건 너무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난 처음에 저도 한번 헤드헌팅 업체로부터 네. 젊었을 때 연락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솔직히 헤드헌팅이 무슨 말인가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네. 무한 거 봤더니 헤드가 머리고 헌팅이 네. 그 뭐 사냥하다. 사냥하는 거. 네. 사람을 사냥하는 거 아니야? 네. 어떻게 무시무시한 말이 있지? 그 인적 자원이란 말도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을 네. 자원으로 만들어 버리는. 예. 수자원입니까? 그건? 예전에 뭐 그 정부 부처의 인적자원부 뭐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그게 있었죠. 참여정부 때 교육인적자원부였어요. 아.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예. 사람은 사람이죠. 네. 자, KBS가 200명 뽑는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고요. 네. MBC도 지금 뽑아야 됩니다. 네. 그 지금 어려운 상황인 건 아는데 지금 한 120명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JTBC나 SBS가 그 정도라고 하는데 네. 좀 놀고 있는 사람이 한 30명에서 40명. 제치고 뽑아요. 그래서 120명 맞춰가지고 좀 빨리 부활할 수 있도록 네. 만들어야 합니다. 뭐 기자라는 게 뭐 엄청난 기술이나 이런 걸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한 뭐 몇 달만 이렇게 뭐 성실히 배우면은 뭐 충분히 몫을 해낼 수가 있죠. 하여간 새로 뽑아가지고 MBC의 정신을 잘 심어가지고 열정을 가진 네. 정의감이 살아 숨쉬는 저널리스트들로 생동하는 그런 조직이 돼서 MBC 뉴스가 빨리 복원되고 부활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이거를 회피할 수 있습니까? 이거 그리고 요거 그리고 또 이거. 네. 짠! 이걸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빼요. 그래요? 몸속에 들어가 있는 탄수화물, 지방, 키토산으로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 고기를 먹으면 빨리 죽지만 고기 없이 오래 살 이유도 없다. 그건 맞아요. 적절한 양의 식사와 함께 이것을 병행하시면 다이어트에 아주 큰 효과를 드릴 수 있다. 빼요 다이어트. 자, 비타샵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1522-6648 혹은 검색창에 비타샵을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디아페비. 아이고, 이 안정적으로 정제된 유황을 원료로 사용합니다. 이 피부가 상한 분들 있죠? 습진이나 가려움, 땀띠, 모낭충, 여드름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렇죠. 유황 온천 다녀온 듯한 네. 피부가 보들보들해지고 네. 아주 거친 모든 것들을 다 유하게 만들어줍니다. 굉장히 좀 뽀송뽀송한 느낌이 어허, 납니다. 예. 요걸로 샤워를 하고 나와서 베이비 파우더를 딱 발랐거든요. 이렇게 보십시오. 없습니다. 땀. 그래요. 예. 자, 그래 검색창에 디아페비노 부탁해요.
네, 이 최근에 이 방송법 개정 관련된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좀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이게 네. 이른바 이제 그 OTT라고 하죠. 그 네. 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는 유튜브. 네, 이런 언더 것을 수가 탑인가? 있고. 이게 뭐지? 오버 더 탑. 네. 이게 OTT인데 OTT. 네. 이게 뭐냐면 일종의 케이블 TV 같은 거예요. 네. 케이블 TV 딱 틀면은 뭐 채널이 많잖아요. 그 케이블 TV 보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수상기가 있어요. 수상기 아니 그 저기 또 셋톱 박스라고 네. 하나? 맞아요. 셋톱 셋톱박스 박스. 있어야 돼요. 네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단말기라고 하는데 네. 네. 이제 그런 것들하고 유사한 기능이라고 보는데 요즘에 인터넷망이 잘 돼 있다 보니까 그 IPTV를 네. 통해서도 이제 서비스가 되는데 인터넷을 꽂고 이 단말기를 OTT를 그 텔레비전에 연결시키면은 네. 고화질로 네. 이제 볼 수 있는 서비스. 넷플릭스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넷플릭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뭐 넷플릭스도 있고 또 유튜브로도 여러 콘텐츠를 많이 보시는데 그렇지. 유튜브도 있죠. 예. 근데 이제 그 유튜브 그리고 넷플릭스 이런 이제 OTT 서비스를 이제 그 뉴미디어로 편입을 한다라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뭐 이게 그러니까 방송 사업자로 놓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방송이 되면 그러니까 뭐 이런 뭐 MCN이나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는 콘텐츠들이 이 방송법에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유튜브로 이제 나오는 프로그램 뭐 저희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네. 네. 텔레비전으로도 볼 수 있어요. 네. 사실 유튜브 연결해 가지고 보면 연결해서 볼 수 있죠. 네. 아 그럼 우리도 저기 뭐야 방송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저 아이디어나 발상 자체는 제가 볼 때 성공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네,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한 게 이 방송의 기준을 또 어디까지 볼 것인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방송법에 우리나라 방송법에 따르면은 이 뉴스를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그렇지. 예. 네, 그러니까 허가된 업체만 뉴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예. 지상파 3사, 그다음에 종편, 뉴스 전문 채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 근데 만약에 이 MCN이나 아니면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거를 방송이라고 규정을 딱 한다면은, 네. 그러면 여기서 뭐 시사 얘기나 이런 것도 규제를 받아야 하는가? 그렇죠. 뭐 이런 문제들이 또 제기가 될 수가 있고, 네. 대충 뭐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뭐 인터넷 방송을 만들어서 그걸 하는데 그거를 또 다 어떻게 규제를 하느냐, 또 그게 건건이 문제가 될 때마다 이거를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가야 하느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러니까 나올 기준 수가 자체가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이걸로 찍어가지고 그냥 뭐 해가지고 올렸어. 그 사람도 사업자가 되는 거야? 이거 기준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아니 대해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예전에 저 팟캐스트도 이렇게 방송법에 규제 대상으로 넣으려고 했다 실패했어요. 그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인터넷 공간 안에서만 유통되는 건데 네. 예를 들면 뭐 지상파를 탄다든지 그러면은 뭐 사실은 뭐 굳이 팟캐스트를 규제 범위 안에 안 넣더라도 규제 대상이 됩니다. 네. 기존 매체의 어떤 인프라를 타고 나가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예 그 뭐 유튜브에 올라온 것들을 다 한다면은 네. 아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저 고성국 TV, MFN 엄마 방송 네. 다 규제를 받습니다. 이런 일을 과연 자유한국당이 찬성하겠는가? 우리 꼴 보기 싫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만 핀셋으로 규제는 못하잖아요. 네. 우리는 그냥 고성국 TV 뒤에 숨어 있으면 됩니다. 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갈 때 가더라도 고성국과 함께 간다. 그렇지. 그 자체가 그 발상 자체가 현실화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네. 네. 근데 뭐 어쨌든 이런 논의들이 있다고 하는데 뭐 일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 팟캐스트 규제도 사실상 실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뭐 현실성 있어 보이진 않는데 어쨌든 좀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약간 요즘 뭐 넷플릭스라든지 유튜브의 그 기세가 대단해요. 무서워요. 전 솔직히 일주일 아니 한 달 동안에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불과 5분도 안 돼요. 네. 뭐 그 집에서 앉아가지고 TV 봐야지 하는 시간이 한 달에 5분도 안 되고 다 이 휴대전화로 맞습니다. 유튜브로 봅니다. 유튜브로. 특히 뭐 젊은 세대들이 그렇죠. 네. 저는 요즘 나이가 어려질수록. 그 JTBC 월화 드라마 라이프 음. 그것만 TV로 보고요. 네. 나머지 거의 TV를 별로 안 봅니다. 그래서 참 이거 보면 케이블 TV 업계가 위기를 만나겠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시청률 조사 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텔레비전으로 시청하는 사람들만 따지면은 이게 정확한 그 시청률을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년층들 중심으로 TV를 볼 것이고 젊은 네. 사람들은 다 이거 보는데 아니 요즘 노년층도요 텔레비전 켜놓고 이걸로 유튜브를 봐요. 카페 텔레비전이 나오는데 이걸로 유튜브를 본다니까. 그리고 그 유튜브를 보면서 그걸 본다니까요. 네. 실시간 댓글창이라든가 그렇지. 이런 걸 봐요 진짜. 예. 요즘 그 인터넷의 기세가 특히 그 이런 스마트폰, 또 네. 유튜브, 넷플릭스의 기세가 엄청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곤 있고 그래서 그 고민 속에서 이건 역시 OTT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킬 거냐 말 거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뉴스 못하게 하는 거 이거부터 규제를 없애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 규제 없애면은 사실은 방송법 안에 들어가서 좋은 것도 있거든요. 네. 뭐가 좋냐면은 이제 그럼 방송광고공사가 그러면 이 OTT 사업자 OTT 컨텐츠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도 그 광고를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네. 규제 안으로 들어오면 또 그만한 혜택이 있습니다. 규제 밖에 있으면은 시민은 안 받지만 혜택이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뉴스나 시사보도 논평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은 그래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면은 욕은 못 하겠지. 그러나 이제 광고를 수주할 수 있어서 안정적인 방송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그런 혜택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영상 산업 있지 않습니까? 네. 드라마, 영화 이런 쪽 앞으로 이제 여기는 이 넷플릭스 이런 쪽에 상당히 밀릴 것 같고 예. 스크린 자체가 아니, 넷플릭스 보셨어요? 저는 안 봤습니다. 거긴 뭐 온갖 영화가 다 있다면서요? 네. 그리고 미드 뭐 다 있어요. 근데 컨텐츠가 엄청나게 풍부하다는 얘기. 그래서 네. 제가 한국 컨텐츠도? 한국 컨텐츠도 있어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전용 컨텐츠들이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옥자 있잖아요. 옥자 영화. 그것도 넷플릭스 전용 영화였어요. 네. 넷플릭스 전용이. 그래서 이 넷플릭스한테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 앞으로 왜냐하면 네. 그 영상 세대에 이 최적화가 돼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넷플릭스에 밀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5년 안에 이제 그 지상파나 종편 방송사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TV 본방, 대형 스튜디오 이런 위주로 지금 그 라인업이 짜여져 있잖아요. 네. 아마 5년 안에 빠르면 2, 3년 안에 이 그 점점 그 이제는 유튜브에 최적화된 그런 스튜디오 해가지고 유튜브용 그런 뉴스로 아마 이동을 하지 않으면은 이 지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지금 뭐 지상파는 드라마 말고는 경쟁력이 없어요. 없어요. 네. 뉴스도 점점 시청률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유튜브와의 뭐 상생 협력 모델이라든가 수익 모델을 같이 창출하지 않으면은 예. 뉴스도 그렇고 이 영상 뭐 드라마, 예능, 뭐 영화 이쪽도 유튜브와 넷플릭스한테 주도권 지금 이 빼앗긴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 뭐 요즘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 보면은 1인 미디어를 만들고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크리에이터가 되고 있어요. 맞아요. 지상파 무대에서 떠나서 각자의 어떤 TV, 땡땡땡 TV를 만들어내고 있다고요.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2, 3년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뭐 그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미디어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저 만들었잖아. 띵굴 TV. 띵굴. 일단 채널을 론칭을 했다. 일단 방송사 사장님이십니까? 아니 일단 유튜브에 채널을 하나 만들어 놔야 돼 빨리. 네. 딱 만들어 놔야 돼 일단. 그 장기동 TV 어때요? 그러니까 장기동 TV 이런 거 하나. 장기동 TV. 네. 네. 그냥 정동지 TV로. 괜찮네. 네. 정동지 TV 가지고 정동지 방에 코브라 불러가지고 몽칭칭 갖고 네. 갑자기 고래를 에어프라이기로 튀기는 법. 또 하이에나가 막 올라와가지고 이러고 있고 네. 이런 방송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굉장히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 타잔 복장하고 말이죠. 타잔 복장하고 네. 몸매가 안 좋아서 제인인 줄 알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침대에는 곰이 자고 있고 네. 뭐 이런 장면 보여주면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거는 네. 그거는 뭐 뉴스프에 나가면은 거의 뭐 세계 토픽감인데요. 그렇죠. 예. 대박입니다, 대박. 그런 시대를 우리가 빨리 열어야 합니다. 네. 예. 자, 그래서 김용민 그 닷컴도 네. 김용민 브리핑도 이번 주부터 뭐 단계적이긴 하지만 네. 다 동영상으로 이제 바꿔서 이제 동영상으로 이제 영상 촬영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뉴스 브리핑도 다 동영상화 해가지고 이제는 넷플릭스
OTT 시대에 네. 부응하는 그런 이진 미디어를 네. 완성을 할 예정입니다. 아. 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띵골 TV도 잘 되시고 장기동 TV도 정동지닷컴. 정동지닷컴도 이 유튜브가 진짜 엄청나더라고요. 요새 애기가 있으니까 네. 막 애기 막 그 하여튼 뭐 노는 뭐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영상들 조회수를 보니까 뭐 2천만, 3천만은 그냥 거의 기본으로.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 고양이가 출산하는 장면 네. 요게 한 400만 뭐 이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되는데 400만 고양이 애 낳는 게 이제 한 400만 되고 추옥순이 야부리 터는 게 한 60만 되고 네. 근데 왜 내가 우리는 5만밖에 안 돼? 뭐 하는 거야 지금? 네. 어떻게 아니, 우리는 이게 3만에서 5만입니까? 지난번에 그렇게 19금으로 했는데도 네.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는 똥을 싸겠습니다. 애를 낳을 수는 없고 네. 똥을 싸겠습니다. 네. 요 위에 올라가가지고 다음 주에 게스트도 있다던데 게스트도 같이 쌉니까? 그 게스트 모셔놓고 똥 싸겠다고? 아 이거 뭐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이런 얘기도 화제도 안 돼. 네. 지금까지 듣는 사람 보는 사람 없어요. 요즘 2주 전부터 댓글이 그게 계속 달려. 아, 그래요? 어? 나 봤다. 예, 그래요. 할 일 네. 없는 사람들이야. 네. 왜 욕만 또 안 듣는지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요. 이번 주 순서 또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주 2회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한 5만만 찍어줘. 다음에도 5만. 그렇죠. 10만 넘읍시다 좀. 네. 아이 사람들 말이야. 치사하게. 5만이 뭐야 5만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일단 똥 한번 싸고 네. 다음 주에 5만 안 넘으면 진짜 똥 싸. 네. 도저히 이제 조회수가 안 오른다 싶을 때 네. 댓글도 안 달린다 싶을 때 네. 두루킹 면회나 한번 가보죠. 생방송으로. 예. 알겠습니다. 정동지닷컴 생방송. 네, 관훈 라이트클럽 다음 주 이제 새 단장을 한 가운데 여러분들께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릴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